캐나다는 과연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까요? 아니요. 저는 살짝 한국보다는 살짝 그래도 좀 챙겨주지 않나. 이제 한국에서 90년대생들은 뭐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작년에 사실 많았어요. 근데 저희 다 이제 90년대생들이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한때 인스타에 막 올라와가지고 네. 아, 한국도 국민연금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국은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런 말들과 정책이 변하고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캐나다는 어떤지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오늘 커피 사러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커피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연금 많이 내고 계신가요? 그쵸. 맥스로 내고 있죠. 네. 우리가 안 낼 수 없잖아요. 그쵸. 네, 일하시고 뭐 돈 받고 이러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얼마 내고 있는 계신지 아세요? 1년에 6,000불인가 3,000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캐나다에서 만약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65세 이후에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CPP를 내셨으니까 CPP를 받으실 수 있겠죠?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평균 약 $900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맥스는 얼마죠? 맥스는 최대 약 한 1,300에서 1,400달러 수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40년 정도 일하는 동안 CPP를 이제 계속 맥스로 내셨으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OAS. 만 65세 이상이 됐을 때 캐나다에 거주하는 노인이라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이고, 뭐 흔히들 노령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최대 약 700~800달러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월급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네. 이거는 캐나다에서 성인으로 이제 거주가 10년 이상 돼야 되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올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이민을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OAS 받는 양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CPP와 OAS가 모자라는 경우에 이제 GIS가 있죠. 보충해주는 금액들. 이게 OAS랑 CPP를 받는데 이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에 GIS로 이제 좀 보충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최대 뭐 $1,000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다 받았을 때, 그러니까 월급으로 쳤을 때 $2,000 받는 게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것도 CPP를 여러분께서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내시고 여기서 캐나다에서 오래 사시고 그 다음에 노후가 되었을 때인데, 물론 부족하다.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이것도 부족하다. 부족하죠. 네. 반면에 오히려 CPP를 정말 못 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GIS로 좀 보충이 되는 면에서는 확실히 하방은 좀 막아준다. 이게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65세 이후에 인컴이 없을 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보통은 이제 노후를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때도 돈이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들어 놔야 맞아요. 좀 제대로 노후를 살 수 있을 텐데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내 걸 준비했더니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건 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참 애매한 상황인 네, 거예요. 그럼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뭔가. 네. 그래서 이 애매하게 웃긴 상황이 뭐냐면 RRSP를 우리가 다 열심히 이제 하잖아요. RRSP는 사실 내가 뺄 때 되면 소득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럼 내가 65세에 만약에 RRSP에서 금액을 빼서 써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 그러실 테니까요. 그렇죠. RRSP 돈을 뺐어요. 그러면 한 달에 뭐 $1,000라도 뺐어. 그러면 이미 내 소득은 1년에 $12,000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연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애매하게 RRSP로 열심히, 솔직히 한 달에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500 더 모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거 해왔는데 나 이제 내 거 받았더니 너 이제 소득 증가했네? 지원금 줄일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확실히 진짜 제도적으로 조금 개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몇 대를 들고 빨리 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캐나디안들이 저축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약간 노력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너 그거 했다면 똑같이 받을걸? 이래버리면 좀 김 빠지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저축했는데 저축 안 하는 사람은 똑같이 받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완전 뛰어넘어야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 완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젊은 날에 더 고생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참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좀 아쉽거나 없다면 당연히 이거는 맥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더 자꾸 RRSP나 TFSA, 뭐 FHSA 개인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GIS도 결국 받으려면은 이제 연소득이 뭐 한 $20,000 정도 이하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CPP 받는 것도 전부 자기 연소득으로 책정이 돼요.
아니 그럼 CPP 열심히 받으면 GIS가 줄어드네요. 아 근데 CPP를 받을 수 있는 거 합쳐 사실 그 금액이 안 나와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너가 CPP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이고 뭐 AS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이면은 살짝 얹어서 내가 여기까지 맞춰줄게.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조금 궁금한 부분이 살짝 생겼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소득이 올라가면 뭐 GIS는 못 받는다 쳐도 네. CPP가 받는 금액이나 아니면 OAS에 받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나요? CPP랑 OAS로 만약에 2만 달러를 받는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선에서는 이제 사실 낼 부분이 거의 없는데 이제 그것만은 당연히 생활이 안 되실 테고 그 전에 이제 모아놓은 다양한 자산이 있을 거예요. RRSP에 이제 현금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에서 뭐 렌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아시다시피 뭐 종합소득세니까 결국에 1년에 내가 받은 돈을 모두 다 합쳐서 이제 그 돈을 다시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또 세금을 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연금 받는 것과 내 기타 소득이 결국에 그것도 뭐 내가 돈 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또 세금을 가져가는 거죠. 다만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TFSA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TFSA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계좌죠. 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OAS는 만 65세 이상 캐나다 거주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이에요. 그래서 OAS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65세가 되면은 이제 그 해당 퍼센트만큼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CPP는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 계속 납부하고 계시고 이제 이것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뭐 9만 달러, 10만 달러 이상 벌고 계시다면 CPP는 이제 맥스로 받으실 거고, GIS는 저소득일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CPP가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소득이 연 얼마 이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얹어주는 방식이고, 결국은 그냥 평균적으로 1,500에서 2,000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민자분들 아마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1,500에서 2,000불이면은 그냥 렌트비 내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진짜 기본 전반적인 그 라이프스타일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너무 부족한 금액이죠. 예를 들어 차도 끌고 뭐 때마다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 가서 장도 보고, 아무래도 노년이면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여가 생활도 즐기고 하려면 이 금액으로는 절대 부족하지 않나. 돈 쓰고 이런 거는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니까 얼마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얼마 쓰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2,5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돈이 더 들 일들이 많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1,500을 받는다,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절대 안 되죠. CPP는 한국에서 국민연금 이제 나눠내듯이 이제 본인이 5.95% 내고 계시고 회사에서 똑같이 5.95% 내고 계시고, 자영업자시면은 뭐 혼자 다 내실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캐나다를 이제 최근에 왔기 때문에 좀 달라졌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이거보다 퍼센트가 훨씬 낮았더라고요. 네,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CPP만 낸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CPP2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 추가로. 그러니까 이것도 생긴 거잖아요. 네. 어지간히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하필 우리 세대가 막 일하기 시작하는데 CPP2 나오고 뭐 퍼센트 올라가고 막. 근데 어차피 CPP가 무한히 계속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 금액까지 하면은 CPP는 이제 추가 납부는 이제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9만 달러, 10만 달러 이상 벌게 되면은 CPP는 이제 맥스로 내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 우리 월급 받을 때 보면 뭐 페더럴 떼죠, 프로벤셜 떼죠, CPP 떼죠, CPP2 떼죠, EI 떼죠. 회사에서는 이만큼 줬다고 하는데 내가 받았더니 뭐 이만큼. 네, 뭐 반 이상 떼는 느낌이에요 진짜 막 과장하면. 그렇죠. 회사에서 보너스 받는 경우에는 얼마나 떼죠? 그 이제 뭐 연봉에 따라 다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지널 텍스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네. 53%가 사라진다고.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 저도 반도 못 가져가시는. 그렇죠. 아니 반도 못 가져가는 게 어떻게. 세영님이 항상 약간 세금 얘기할 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이유가 있네요. 캐나다 사람들한테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CPP는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인스타나 인터넷 보면은 한국인들은 또 국민연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문화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 영상 보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니까. 네. 제가 레딧에 한번 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CPP가 만들어진 이유가
젊을 때 자기 노후 계획을 하지 않고 살다가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쵸.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 생기지 않게끔 강제적으로 노후를 보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쵸. 보통의 펜션은 이제 오히려 그게 안 갖춰져 있으면 사회 문제로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재영님은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융적으로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로 봤을 때 소셜 시큐리티라는 이 이름 하에 범죄율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푸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홈리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조에 있어서는 약간 세영형하고 색깔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거를 시행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걸 조심하라고. 그래서 초년 출세, 중년 뭐 사별 또는 이혼, 노년 때 빈곤. 근데 노년의 빈곤을 이제 프리벤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거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페어하게 합리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저는 캐나다 펜션 플랜에 있어서 좀 동의하는 쪽이긴 해요. 그래서 그 은행에 계실 때 네. 오시는 분들이 노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하셨나요? 젊은 세대 분들 그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지 않나. 그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 지금 당장 집을 맞아요. 구매하는 그래서 집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RRSP의 원래 순 기능인 은퇴 자금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 방향으로는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90년대부터 다른 거에 비해서 집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본 세대들은 내가 어느 시점에 집을 살 수 있을까가 약간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 입장에서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좀 자금을 관리해서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왜 너네들이 돈 모은 거 다 집 사는데 써버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더 관리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너무 부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부동산에 적정한 금액을 쓰고 나머지 금액을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더 참고 더 모으면 내가 노후에 더 즐길 수 있고 지금 좀 즐기면 노후에 못 즐길 수 있고 이런 선택적인 게 돼야 되는데 막 목 잡혀서 가다가 노후가 돼버리는 맞아. 근데 이런 케이스가 이제 슬슬 시작되는 것 같아요. 데이비님은 그러면은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 전에 일하셨을 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갑자기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까 그런 걸 다 갑자기 포기하라 그러면 물론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내가 일을 안 하니까 그만큼 이제 뭐 누리던 것들 뭐 여행을 뭐 1년에 한두 번 갔던 거를 뭐 3, 4년에 한 번씩 가고 그런다고 한들 적당히 줄어들어야 이제 그런 게 가능한데 내가 살던 라이프 스타일 4분의 1로 줄이라는 듯한 이런 기조면 국가 전체 국민들이 조금 다들 언해피해지지 않나?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저축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나라에서도 직접 어떻게 관리를 해봐라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RRSP, TFSA를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캐네디언들이 그렇게 그걸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상위 몇 프로만 이제 엄청 잘 쓰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게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financial literacy 네. 항상 이제 이 화두가 나오면은 학교에서 꼭 맨데토리로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학교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할 때도 그냥 캐주얼하게 토크할 때도 사실 20대 초반, 20대 중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제가 일했을 땐 무슨 느낌이었냐면 심지어 크레딧 카드를 다 맥스아웃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젊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욜로라고 볼 수 있는 나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할래.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 그리고 아니면 뭐 라인 오브 크레딧을 왕창 땡겨서 쓴다거나 그런 분들도 심지어 되게 많은 비율이 있을 거예요. 페이첵 투 페이첵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라든지 이렇게 본인이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돈마저도 써버린다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캐나다 분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레딧에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은 딱히 분위기가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긴 경험은 아니지만 캐나다에 있으면서 생각보다 다들 노후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또 아니면은 뭐 어쨌건 간에 뭐 미니멈은 채워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도 때문인 건지 그래서 캐나다의 저축은 좀 약간 저와는 결이 다른 느낌인데 네, 아무래도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나라에서 이 정도 지원해주니까 괜찮겠지라는 좀 막연한 안도감. 막연한 안도감을 가지기 때문에 좀 더 심리적으로 저축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저희 이제 영상 보시는 분이랑 우리 제작하는 우리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일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 모자란 거다. 이거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세금을 많이 떼이니까 저축할 돈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는 돈이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저축해봤자 크게 도움이 없다고 느끼니까 그냥 써서 지금 즐기자.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쵸. 이번에는 그래서 각자의 좀 은퇴 계획과 노후 계획이 듣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능한 빨리 아. 젊을 때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서 네. 그것이 제 소득이랑 같거나 그 이상으로 만들어서 일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제 계획이죠. 그걸 위해서 이제 저만의 뭐 앱을 만든다든지. 네. 저번에 듣기로는 세웅님이 이제 흔히 말하는 파이어족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고 있던 단어는 아닌데 언젠가부터 그런 단어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원래 있던 네.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책인가 거기서 이제 보고선 패시브 인컴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파이어랑 약간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네. 나중에 나이가 들고 막 체력도 딸리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쵸.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데이비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평생 일하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는 아까 전에 지금 세영 형이 평생 일을 하면 좀 슬프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 또 반대편에 좀 서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근데 이런 투자, 어떻게 보면 세이빙 이런 측면에서는 또 중요하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예시를 하나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OAS라든지 CPP 이런 것들 다 받으시면서 또 이제 65세가 넘으셨는데도 지금 한참 넘으셨는데도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액들은 그냥 엑스트라 인컴이 되는 거예요. 액티브한 노동 임금이 들어오면서 또 그런 금액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분은 노년 풍요에 계신 거예요. 왜냐면 몸은 건강한데 일은 계속하고 있고 거기서 또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막 어떻게 보면 되게 노년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지를 하려면 돈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패시브 인컴이 조금 뒷받쳐 줘야지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세이빙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영님은 혹시 지금 은퇴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은 안 됐죠. 열심히 TFSA를 잘 이제 불려 나가고 있었다면은 될 수 있었는데 네. 너무 타이밍이 안 좋게 청산을 해가지고 음. 지금 또 미국 걸 리서치를 다 못 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주식은 올라가고 있고 좀 망하고 있죠. 근데 그래도 직장인이시니까 네. 이제 내가 언제 은퇴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있다라는 게 있으면은 계획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처럼 일을 하고 쭉 살아간다면은 은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제가 일단 어쨌든 주식만에 제가 그 의지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뭘 만들 거랑 유튜브랑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냐에 있기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빨리가 가능할지가 정해지겠지만 일단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럼 세영님이 집중하시는 건 이게 어느 시점부터 빨리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네요. 그쵸.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죠. 데이비님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피벗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은퇴 관점에서는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직장을 다녔을 때는 조금 어느 시점 되면은 뭐 은퇴를 하겠고 뭐 이런 것들이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 모든 게 다 jeopardize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든 은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저도 또 다른 이제 리서치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토픽은 좀 다르지만 불안감이라든지 저 혼자만의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은퇴가 보이시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눈앞이
약간 이렇게 진짜 깜깜하다고 해야 되나? 불안한 거는 있기는 한데 self-actualization, 제 자아 실현의 가장 큰 건데 제가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이 사실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하니까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돈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은퇴 대비하는 거는 지금 다 세컨더리로 물러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결국에 초점은 하나예요.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돈을 전부 모아서 투자하자. 저는 사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하고 내가 산다면, 그러니까 평균 5로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3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 뭐 욕심을 잘못 부리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신에 5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내 능력을 믿고 나는 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거야. 난 더 열심히 하고 잘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최대한 돈을 모아서 투자에 이제 밀어넣고 내 노후는 이 금액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투자 금액을 내가 65세에 딱 됐을 때 이제 열어보면 어떨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라고 하면 사실 1번으로 또 RRSP죠. 네. 이름 자체가 뭐 리타이어먼트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RRSP는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네, RRSP는 미국 갈 때도 계속 들고 있는 게 전혀 페널티가 없어서 네. RRSP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 시작하실 때부터 RRSP는 이제 꾸준히 납입하고 계신가요? 네, 거의 초반부터 이제 가능한 텍스 브레이킹 낮추는 용도로 딱 그만큼씩 넣고 있죠. RRSP 같은 경우는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노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내가 이제 기본적인 인컴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로 조금 세금을 유예시키자. 60세 이후에, 65세 이후에 이렇게 돼서 RRSP에서 이제 금액을 꺼내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결국에 이것도 소득이 돼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RRSP에서 만약에 내가 월 한 $2,000 정도를 꺼내 쓰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때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계획하시고 이제 RRSP 계획도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우리가 매일 찬양하고 있는 TFSA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거죠. TFSA가 왜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얼마를 벌든 텍스가 안 나가니까 그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죠. 그쵸. 뭐 한 번에 다 꺼내도 되고 100만 원 꺼내도 되고. 미리 빼도 되고 나중에 빼도 되고 RRSP는 묶여 있잖아요. 그쵸. 네, 자율성도 떨어지고. 한 80살까지 TFSA 키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TFSA를 진짜 많이 키워본 다음에 그때 그냥 비과세로 다 꺼내면서 살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쵸. 네. 너무 좋죠. 극단적으로 뭐 저소득 보충 금액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TFSA에서 10만 원 꺼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제 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소득을 낮춘 다음에 GIS는 GIS대로 받을 수 있고 TFSA는 그거랑 상관없는 거니까. 은퇴가 중요하겠구나, 노후가 중요하겠구나라고 딱 생각한 어떤 계기나 시점이 있으세요? 특별하게 계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은 일을 현실적으로 못하게 될 테니까 그럼 그때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어릴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가족분들은 다 은퇴 준비가 다 되셨나요? 제 부모님은 은퇴 준비가 안 됐어요. 일단 제 아빠는 은퇴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젊을 때 좀 잘 버셨거든요, 아빠가.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필요를 못 느꼈대요. 그래서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죠. 여전히 아직 일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예전에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부모를 서포트하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40대 초중반? 그 나이 때 이민을 오셨어요. 한 계획이 완벽하게 돼갖고 이민을 온 거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엄청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시지 않았나.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도 잘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는 20대 이제 캐나다로 넘어왔는데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빨리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당연히 이 나라에 적응하는 것도 뭐 하나의 문제겠지만 TFSA, RRSP도 내가 얼마나 빨리 왔냐가 중요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그런 혜택과 계좌 활용을 빨리 하는 것도 다 큰 혜택이거든요. 왜냐면 40대에 왔을 때 내가 이전에 있었던 걸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온 날짜, 돈을 번 날짜부터가 사실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가 은퇴 이후에 노후에 큰 영향을 주는 거라면 이 준비를 빨리 할 수 있으면 이제 효율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민도 조금 빨리 온 사람이 유리한 것 같아요. 은퇴 이후에 혹시 뭐 상상하는 모습이나 좀 바라는 게 있으신가요? 편하게 그냥 뭐 여행 다니고 좀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고 싶어요. 어떤 게임 하고 싶으세요? 뭐 그때 가서 재밌는 게임을 해야죠. 음. 좀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좀 재미지 않을까. 지금은 게임을 하면은 미래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패시브 인컴이 있으면 게임을 해도 미래 걱정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가끔 바람 쐬러 여행 다니고. 네. 뭐 미국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쵸. 일본 라면 먹으러 일본 가고 파스타 먹으러 이탈리 가고 약간 그렇게 살면 작년에 일본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거를 또 더 자주 먹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렇게 안 되니까. 네. 아니 세영님은 약간 여행을 뭐 먹으러 다니시더라고요. 네, 먹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그 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가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먹는 일본 라면이랑 거기서 먹는 일본 라면은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도 개발자와 관련한 질문이거나 맛집에 관한 질문이라면 세영님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증합니다. 네, 맛집도 제가 맛잘알. 뭐 잘 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맛집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죠. LA에도 여행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네, 거기 칼국수가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요. LA가 칼국수 참신하네요. 예. 밴쿠버에서는 그렇게 맛있는 칼국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까 뭐 이제 평생 은퇴하고 싶지 않다고 하긴 했지만 하게 된다면 좀 그거를 이제 파트타임으로 유지해가면서 또 다른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저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걸 너무 즐겨해서 물론 형들하고도 또 교류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또 재미난 이제 주식 얘기, 투자 얘기하는 거 너무 즐거워하는데 그거를 그때 가서도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이제 뭐 커피숍 가서 또 열심히 떠들고 또 열심히 웃고 이러는 게 좀 평생 소원이지 않나.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캐나다에 오고 나서 도시를 옮겼다 보니까 BC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친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길 좀 그런 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마음 맞고 좀 대화 잘 통하는 친구랑 평일에 카페에 잠깐 만나서 얘기 나누고 맞아요. 그냥 그런 부담 없는 관계 있잖아요. 얘기 나누고 뭐 그때도 이렇게 찍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고. 또 찍고 있어야죠. 또 네. 아이고 하면서 또 앉으면 또 허허허 하면서 또 주식 얘기하고 또 투자 얘기하고. 은퇴해서 찍어야죠. 찍으면서 30년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얼마나 잘 됐나 그거를 또 비교하고. 그러면 30년 후에 리뷰 영상. 그러면 2055년도 그때 다시 또 리뷰 영상.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전부 내 돈. 그래서 얼마나 잘 됐나를 보여줬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젊을 때 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때 가서 검증을 해야죠. 그럼 그때 이제 20, 30대 되는 분들이 보시면서 저 사람들처럼 하면은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또 그런 좋은 케이스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친구들. 그죠, 우리 20년대생 친구들. 2020년대생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서 볼 수 있는 영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안 볼 것 같아요. 뭐 저희는 또 저희가 재밌으니까 하니까 꾸준히 하는 걸로. 세영님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셨고 TFSA 정리하신다 이렇게 막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다 정리하셨나요? 네, 정리를 했고요. 근데 다 정리하는 타이밍이 딱 제가 그때 말했듯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에 제가 정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그 다음에 주식이 더 오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팔았던 시점보다 좀 올라가 있어서 지금 좀 짜증나는 상황이죠. 너무 V자로. 근데 심지어 그 아래 골짜기에서 골짜기 부근에서 팔았지만 그래도 완전 밑에서 팔진 않았고요. 네, 그나마 지금이랑 그 최저점이랑 약간 중간에서 판 거가 돼 있어서 지금 들어가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았을 때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데이비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QQQ 얘기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다고 막 말씀하셨는데 혹시 최근에 시작하셨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투자를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하면은 좀 핑계이긴 하지만 저는 다음 영상까지 제 공약은 투자를 바로 시작하는 걸로 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것도 사실 결과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그 이후에 막 주가가 엄청 내렸어요. 그러면 시작 안 하길 잘했다 이렇게 그쵸. 되는 건데 하필 지금 최근에 너무 이제 V자로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데이비님 이제 개원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번 주 우리 영상에서 이제 사업가로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 그런 거에서 큰 흥미를 느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세영님도 최근에 이제 근황이 있었죠. 저번 영상에서 시애틀을 가야 된다. 그리고 잠시 백수가 되었다 해가지고 제가 자막에 백수라고 달아드렸었는데. 그랬죠. 그래서 원래 첫 주 이제 본사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뷰 오피스 출근한 지 2주가 됐죠. 아직까지는 이제 팀이 하는 일을 시작하진 않았고 온보딩 중이라서 조금 일 자체는 조금 널널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딱 구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막 가구 리서치하고 일 외적인 부분에서 지금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요즘 생각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영님은 이제 차를 사셨다고. 그렇죠. 네, 제가 원래 이제 차를 엄마랑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랑 시애틀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주중에 미국 가 있고 좀 자율주행이 가능한 잘 되는 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테슬라를 사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번에 이제 촬영날 만났을 때는 시트 색깔 얘기하셨잖아요. 그랬죠. 하얀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하얀색 겉에는 이제 울트라 레드랑 모델 3 안에는 하얀색으로 이제 안에 하얀색으로 하셨나요? 네, 하얀색을 했습니다. 돈이 더 들지만 아무래도 네. 어차피 살 거면 좀 예쁜 걸 사야.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애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용해 보셨죠? 네, 제가 그 레퍼럴을 받아가지고 3달 풀 셀프 드라이빙이 포함이에요. 2-3시간 동안 가만히 그냥 비행기 탄 것처럼 앉아만 있으면 얘가 운전을 해주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시애틀 출퇴근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출퇴근은 아니고 주중에 한 번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비님도 이제 자리가 생기셨으니까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거기서도 촬영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네, 장소도 한번 옮겨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해볼까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연금 얘기를 했고 저희의 솔직한 마음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은퇴의 모습을 좀 하루빨리 이뤘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려고 다들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계속 리뷰하듯이 저희의 삶을 이제 계속 남기고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한번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